안녕하세요. 한 주의 중간 수요일입니다. 월가월부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테일러 투자자분 데이비드리 투자총괄 대표 이사와 함께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을 줬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알파벳의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오늘 밤에는 메타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서는 현재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네, 전체적으로 거시경제가 안 좋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어요. 처음에 실적 발표한 것은 구글에 앞서 UPS가 됐는데 UPS가 사실 실적을 약간 하회했습니다. 0.01 달러로 1센트가 UPS가 모자랐는데 거기서 발표 UPS가 내용이 리테일 쪽이 좀 약화되고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승낙을 했고 또 5월 초에 한 차례 더 있을 전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와 마지막으로 오늘 특히 이번 주 내내 옵션 트레이더의 세일이 많았던 그런 주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폭락을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단기적인 현상이지 장기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오늘 예상 실적을 발표했는데 저희 예상 실적에 비해서 많이 상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구글이 지금 현재 오늘 2시간 전에 자사주 매입, 또 한 차례 자사주 매입, 작년에도 대략 60 빌리언 달러니까 600억 불 정도를 자사주 매입을 했었고 올해도 처음으로 70 빌리언이니까 작년보다 10% 이상 자사주 매입을 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자마자 장중에는 약 한 2% 정도가 떨어졌었는데 장후에 4% 이상 폭등을 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좀 EPS가 EPS가 주당 그러니까 EPS가 1불 좀 95로 좀 잡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까보니까 2불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은 좀 약간 떨어졌지만 내일은 폭등을 할 아침 장에는 폭등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테크 컴퍼니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AI, 특히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펀더먼탈은 굉장히 예상보다 약하지 않고 강했다. 그래서 정말 하락장을 오늘은 이제 우려 때문에 했는데 내일은 아마 이런 빅테크 회사들이 예상 실적을 상회했기 때문에 정말 상승장이 되지 않을까 아침에는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일 아침이죠. 저희 시간으로 메타가 실적 발표가 있는데 EPS가 예상 EPS가 저희가 1불 9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2불 2.11% 정도가 떨어졌는데 내일 아침에는 만약에 동반 상승장이라면 메타도 약간 올라가지 않을까. 특히 메타는 올해만 하더라도 YTD가 6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펀더먼탈의 이슈가 없다면 뭐 메타 또는 구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장이 약화됨에도 불구하고 약간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을 연말까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빅테크 기업들이 AI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양상입니다. 네, 이번 주에 또 다른 빅 이벤트가 있죠.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에 미국 현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미국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저희는 뭐 정치적인 얘기는 제가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기 때문에 가장 저희가 우선시 보는 것은 과연 이 양국이 특히 올해는 한미 양국이 동맹을 70년이죠. 벌써 70년이 되는데 70년 행사가 아마 크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큰 이슈가 이 반도체에 관해서 특히
마이크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타이완 또는 중국에 들어갔다는 의심을 받고 지금 계속 미국이 지금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와중에 또 중국은 마이크론 수입을 금지를 시키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점에서 아마 한국과 미국의 양국이 아마 마이크론에서 수입을 중국의 반도체 수입을 금지한다면은 한국, 특히 삼성이 그 갭을 좀 채우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미국이 가장 큰 우려는 그거입니다. 한국이 이제 반도체에 삼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이 중국의 반도체를 판매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굉장히 저희한테는 좀 밀접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의를 주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렇다 이렇다 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고 있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여러분도 알다시피 원래 이게 공식화되지 않는 문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서로 확인하고 또 이런 실수나 또는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한미 협조하에 잘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이슈가 굉장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마이크론 기업에 대한 제재 여부를 잘 주시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증시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과 투자 전략도 짚어주시죠. 지난 일주일 동안, 거의 2주일 동안 단기적인 옵션 시장의 단기성 매매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단기성 매매가 늘어날 때는 주식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걸음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과 어제를 제외하고는 주식시장이 0.23에서 떨어졌다가 0.23으로 올라가고, 3대 지수가 그렇게 지난 한 5일에서 6일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사실 이럴 때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은 폴폴리오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기관들에서는 위배한신 전략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실 때 섹터별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섹터가 있는지, 11개 섹터가 있는데 그 11개 섹터 중에 지금 굉장히 힘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너지 섹터랑 파이낸셜 섹터입니다. 근데 그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에너지는 당분간은 좀 힘들 거고, 왜냐하면 디맨드 사이드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쪽으로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지만, 사실 가장 회복력이 빠른, 그래서 First Republic 같은 건 오늘 처방이 났지만 중소형 기업 은행은, 일반적인 지금 은행주 같은 경우는 회복 속도가 다른 섹터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다. 2주 사이에 대략 마이너스 0.5에서 약 2% 정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올 한 차례 있을 대략 저희가 생각하고는 0.25%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여기서 끝내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끝나게 되면 은행에는 유리한 은행 섹터는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중소형 은행은 좀 당분간은 조금 멀리 해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리밸런싱을 할 때 특히 미국에서는 폴폴리오를 가지고 하나의 어떤 주식, 하나의 그 주식에 대한 오르고 내리는 것을 바다에 비교하자면은 바다의 파도와 같다. 파도는 커질 때가 있고 적어질 때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민물과 썸물입니다. 보다 더 큰 태평양 같은 큰 시각으로 하루 일일에 움직이는 것보다는 일주일보다는 한 달, 그다음에 3달보다는 한 분기를 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올해는 저도 이제 변함없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가 가장 핫하지 않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커뮤니케이션 대표적으로 세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실 거죠. 그러니까 실망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메타, 특히 구글 같은 경우는 몇 주가 될지 몇 달이 되겠지만 램다 AI가 상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용화되기 이미 됐지만
하고 있지만 지금 가장 문제는 법적으로 이 범죄를 어떻게 떨궈낼 것인가. AI를 통해서 범죄를 저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액티비전을 사는 것으로 그냥 현실화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마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을 인수합병을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커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내부적인 지금 컨센서스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뭐 매출이나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포지션은 굉장히 좋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대단히 투자를 했기 때문에 AI에 대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아마도 이 세 기업 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AI에 관한서는 리더십을 지금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할 만한 사항은 스몰 캡 회사들이에요. 중소형 기업들의 전체적으로 우리가 러셀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러셀 지수가 사실 오늘 어제 이렇게 보면 폭락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그게 보이시고요. 사실 연초부터 이렇게 오늘 따지다 보면은 YTD로 볼 때 회복 속도가 지금 3주째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빠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5에서 플러스 2.5로 좀 2주간에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 오르는 것을 사서 모으는 것보다는 떨어져 있을 때 우량주를 선택해서 용기를 가지시고 우량한 가치주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미국 투자하는데 실패를 할 확률은 적습니다. 네, 은행주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여러분들이 참 한국하고 다른 것이 지금 치포르를 멕시칸 푸드를 파는 데가 있어요. 치포르를 지금 오늘도 뭐 하여튼 저희가 그다음 맥도날드죠. 맥도날드가 실적 발표인데 2자리로 매출 성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식업이 지난 2년 동안 팬데믹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한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수혜주가 도미노 피자입니다. 도미노 피자는 주로 한국에서 유행하는 딜리버리를 시키고 배달을 사업을 거의 99%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아직도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점점 매출의 성장 속도가 사실 이런 업체는 이제 1불, 2불 이전짜리인데 가장 큰 리스크는 소고기 값입니다. 쇠고기 값이 안정이 되면은 사실 맥도날드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될 수가 있다. 특히 이번에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매출이 두 자릿수로 성장했다 하더라도 주식 시장을 단기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펀더멘털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안전한 투자가 오히려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년 이렇게 투자해보면 이런 회사들도 4배 이상 올라가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1희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주식은. 그러니까 너무 좀 대립적인 기준으로 폴프를 짜서 현명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 행복할 날이 분명히 온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시장의 변동성을 또 줄 수 있는 음식료 기업들에 대한 실적을 또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시장 참가자들을 위한 조언이 있다면요? 뭐 어떻게 보면 제 철학일 수도 있는데요. 작년에 폭락장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0%인가 코렉션이라고 영어로 합니다. 코렉션이라는 얘기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거죠. 그게 코렉션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리기도 쌌고 제로금리 시대 때, 그다음에 돈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풀려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코렉션에서 반토막 난 것도 많고 30% 떨어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심지어 빅테크도 30% 이상 떨어졌으니까 코렉션이 또 오느냐? 저희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포심으로 여러분들이 자산을 투자하고 공포심에 의해서 매매를 활동하게 되면 굉장히 미국 시장이 매일 공포입니다. 항상 안전한 날이 없습니다. 언제 미국 시장이 지금 현재 거시경제로 볼 때 거의 완전 고용 상태고 리테일도 좋고
지금 크레딧 카드의 빚이 뭐 약간 늘어났지만 디폴트 레이트도 좀 굉장히 좀 좋고 그래서 펀더멘털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리세션이 온다. 심지어는 리세션이 온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리세션이 와도 주식시장은 사실 성장 속도의 문제지 와도 일부 여러분들이 잘 그 폴폴리오 매니지먼트 한다면은 우리가 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기도 합니다. 이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큰 공포심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보지 말고 그 기업에 공부를 좀 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을 어떤 것이 좋아하고 주식을 스탑 피킹을 하지 마시고 펀더멘털을 보고 그 기업의 가치와 기업의 철학에 투자를 하시면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리밸런싱을 할 때는 리밸런싱이 어떤 건지 알아보시고 하시는 것이 좋고 리밸런싱 할 때이니까 지금이 그러니까 뭐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시고 과연 밸런스를 다시 맞춘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한번 공부해 보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